안녕하세요. 크립토 인사이트 진행을 맡은 김세영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유예하기로 하면서 시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 암호화폐의 가치를 재평가할 시간이 될지, 트럼플레이션에 떠밀려 위험 자산의 적신호가 될지 오늘도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바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더프레임의 김동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디파인드랩스 대표 조동현입니다. 네, 오늘도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가상자산 시장이 트럼프 때문에 무너졌다가 이제 다시 트럼프 말 한마디에 투심이 좀 좋아졌잖아요. 네. 이 두 분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일단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예. 굉장히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운 시장이다. 예. 오늘 나오기 전에 몇 가지 차트를 봤는데 니케이 같은 경우는 네. 오늘 이번 주에 있었던 5영업일이 전부 다 개파락, 갭상승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전일에 다 팔지 않으면 네. 다음에 내가 다음 날에 이익을 볼지 손해를 볼지 예상하기가 너무 힘든 그런 장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암호화폐도 거의 마찬가지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동현 대표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번 시장? 네, 이번 한 주가 예. 아마 제가 올해 들어 가장 힘들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이제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 네. 아무래도 이제 증시가 굉장히 큰 폭 이제 변동을 보이다 보니까 가상화폐 같은 경우도 이 영향을 꽤나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보다는 더 네. 빠르게 지금 회복하는 국면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게 기존보다는 확실히 이제 기관 자금이 들어오고 조금 안정화됐다라는 거를 좀 피부로 많이 느낄 수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 자금도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시장 점검 전체적으로 해봤고요. 이제 저희 디테일한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바로 열어볼게요. 네, 주제는 트럼프 발 리스크, 암호화폐 득일까요, 실일까요? 지금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미국은 중국을 제외하고 상호관세 유예를 90일 연장했습니다. 이 시장은 첫날 반짝 환호하다가 급하게 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주 한 주 시장 상황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네. 다행히 유예를 안 할 줄 알았는데 또 유예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중국은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 90일 유예한다. 조건부 유예이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좀 기다렸던 소식이 나와서 그렇죠. 그날 하루 동안에 암호화폐 가격은 한 10% 이상씩 와. 다 올랐습니다. 특히 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9% 정도 올랐고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다들 이제 됐어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였단 말이죠. 네. 근데 그날만 반짝 오르고 또 다음 날 한 4%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근데 코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 미국 3대 주식시장 다우존스, S&P 500 그리고 나스닥도 다 먹은 거를 한 3분의 1 정도는 개원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왜 원인이 어디서 나왔냐라고 해서 이제 상세하게 좀 봐보면 이날 미국 30년물, 10년물 국채가 굉장히 이상한 움직임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급등을 하니까 시장이 네. 좀 불안해서 매도로 대응을 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지금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 돼 있고 오늘도 지금 보면 오늘 아침까지도 미국 30년물 국채 같은 경우는 거의 5% 가까이 육박할 네. 정도로 지금 크게 오른 상태입니다. 이렇게 좀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미국의 신뢰, 이제 달러 패권의 신뢰가 슬슬 의심받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사실 좀 비트코인의 탄생 배경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2007년도에 네.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이제 누군가 중앙화된 기관이 이제 화폐 시스템을 이제 좌지우지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이것을 극복하고자 나온 게 사실 비트코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2008년도에 이제 사토시가 이제 만들었던 이제 백서를 살펴보면 네. 중앙화된 어떤 기관 개입 없이 누구든지 이제 개인 간에 이제 거래를 가능케 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자라고 해서 네.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탄생을 한 거고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이제 관세 전쟁 때문에 좀 무역 여러 가지 이제 질서가 좀 어지럽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미국 달러의 패권이 이제 무너지고 이 자리를 비트코인이 채울 것이다라고 하는 낙관론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낙관론에 설득력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 미국에서는 조금 더 집중하는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거든요. 네. 결국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달러를 기반으로 한 하나의 이제 전자화폐이고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탄생했던 배경처럼 누구나 중앙화된 개입 없이 이제
그 거래를 하는데 이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이 비트코인보다는 더 커질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스테이블 코인의 하나의 장점 자체가 네. 아무래도 미국 국채를 대부분 사주는 주체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거든요. 한 예로서 이제 테도사 같은 경우는 USDT라고 하는 달러에 이제 1대1 패깅된 하나의 그 가상화폐를 이제 만드는 곳인데요. 영국이 미국 국채를 사는 만큼 네. 지금 테도사가 지금 미국 국채를 사주고 있습니다. 이런 양상을 봤을 때는 결국 미국 정부가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키워서 결국 그들이 원하는 미국 국채를 사줄 이 수요를 키우고 그다음에 이 상황에서 결국 스테이블 코인이 대중화돼서 결국 더 커질 수는 있을 것 같다. 네. 그에 따라서 어떤 비트코인이나 다른 가상화폐, 가상 자산도 이에 따른 수혜는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채 시장 좀 급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그러면은 지금 김동완 대표님께도 여쭤볼게요. 유예를 발표하고 나서 대규모 매도세가 좀 있었다고요? 네. 지금 조동현 대표님께서 예. 얘기해 주시는 거는 이제 원래 지금까지 없었던 이 국채의 새로운 수요처로서 달러와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 실제로 올해 2월 달부터 지금 트럼프 정부가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망이 굉장히 밝은 상황인데 네. 어쨌든 관세가 지금 아주 핫하게 진행이 되는 이슈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뒤로 밀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관세가 결국에 그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바람에 관세를 이제 유예하고 포기하게 됐잖아요. 트럼프 정부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순서가 바뀌어서 이쪽 부분도 같이 좀 진행을 하게 될 그럴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네. 미국 국채 10년물의 이제 최근 추이인데 한 일주일 정도 추이예요. 보시면 제가 이제 흐름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왜 저렇게 움직였는지. 4월 3일에 이제 이 국채 금리가 내려가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관세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주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조성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7일까지 계속 됐는데 요 3일에서 7일 동안 연준의 많은 인사들이 나와서 네. 지금 금리 내릴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좀 여기가 이제 저점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관세가 계속 늘어지면서 뭐 보복 관세도 매기고 결국에 미국이 중국한테 매기는 관세가 결국에는 144%까지 네. 올라갔었잖아요. 이런 과정 속에서 시장이 굉장히 좀 불안해지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시장이 불안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반영해서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독특한 점은 뭐냐면 결국에 관세 유예를 했잖아요.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을 것 같으면 올라가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심하게 될 것 같으면 또 네. 올라갑니다. 그리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또 올라가거든요. 근데 사실 트럼프가 얘기했었던 이 관세 유예는 이 세 가지 모두를 그냥 없애는 효과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제 됐다라고 했던 것은 국채 금리가 당연히 내려가면서 네. 주식시장이 올라가겠지라고 했었던 건데 거꾸로 이 국채 금리가 올라갔던 거죠. 그래서 이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추정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너무 이제 미국이 어떤 그 기축통화 발행국으로서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그거와 연관되어 있는 SLC 국채인데 네. 그래서 사람들이 국채를 다 던지는 거다. 뭐 이런 발언도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헤지펀드들이 스프레드 거래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마진콜이 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사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손절을 치는 그런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온 거다 이런 네. 얘기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사실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래. 예. 그래서 그걸 잡아야 되는 게 지금의 핵심 문제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급부로 이제 트럼프가 현재 관세 정책에 네. 드라이브를 건다라고 한다면 이 결과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트럼플레이션이라는 이제 신조어까지 나왔는데 인플레이션은 결국 연준의 금리 인하의 장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요. 근데 이 문제는 사실 그렇게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이 네. 왜냐하면 어제 이제 미국 소비자 그 물가지수 예. CPI 발표가 있었잖아요. CPI 발표가 최근에 나왔었던 것 중에 가장 양호하게 나왔어요. 네. 그리고 시장 예상치보다도 아래로 하회해서 나왔고 그리고 특히 CPI는 원래 연준이 보는 물가지표는 아닙니다. 예. 근데 이 지표 중에 유일하게 파월 의장이 주목하는 것이 이제 슈퍼코어 CPI라고 해서 이 식품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부동산을 제외한 걸 슈퍼코어 CPI라고 하는데 네. 이 슈퍼코어 CPI가
전월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정도 예. 예,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괜찮았던 것 같고 물가는 그리고 오늘 금방 이제 방송 시작할 때쯤에 네. PPI가 결과가 나왔는데 PPI도 상당 부분 내려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정도인데 기대 인플레이션도 이제 오늘 밤 11시 정도에 발표가 되죠. 네. 이 부분만 괜찮으면 물가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가격 예측은 무의미하니까 앞으로의 3개월 시장 상황을 좀 조심스럽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앞으로의 상황이라든지 알트코인 시장의 향방은 좀 어떨까요? 제가 이제 안 그래도 이번 주에 이제 홍콩을 좀 다녀왔습니다. 예. 이제 중국 투자자들은 어떤 좀 센티먼트를 갖고 있는지 좀 파악하기 위해 다녀왔는데요. 네. 이제 한 줄 요약을 해보면 네. 앞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그 점유율이 훨씬 더 높아지겠다. 알트코인은 이제 쉽지 않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 이유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대부분 알트코인들을 발행하는 그 재단에서 돈을 벌던 돈을 못 벌던 간에 알트코인으로 빨리 수익화하려는 좀 경향이 굉장히 짙더라고요. 한 예로는 A라고 하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600억 정도의 이제 매출을 연간 내고 있는데 그 매출이 나다 보니까 이제 네. 코인을 다시 바이브해서 올릴 생각보다는 오히려 IPO를 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자신들의 이제 BM이 없어가지고 이제 매출을 올리지 못하는 재단들은 장외 거래를 통해서 어떻게 빨리 이제 코인을 코인을 이제 팔아서 현금화를 할지를 더 집중적으로 좀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시장이 좋아서 단기 급등이 나오더라도 그들은 계속적으로 시장에 매도를 할 것이고 그럼에 따라서 어떻게 신규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우하향할 것이다. 다만 이제 좀 오래됐던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조금 더 오랫동안 이런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던 코인들은 그나마 그들보다는 상황이 낫겠지만 이런 어떤 전반적인 알트코인 센티먼트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그 수요가 훨씬 더 높아질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점유율도 훨씬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저희가 좀 집중해 볼 만한 주요한 변수나 주목해 봐야 할 지표, 스케줄 같은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대략 뭐 다음 주 정도에 봐야 될 건 세 가지가 있는데 예. 아까 제가 얘기한 게 가장 시급한 거는 이 국채 금리가 오르는 거다. 네. 이걸 어떻게 좀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대한 솔루션은 지금 트럼프 정부가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은행이 가지고 있는 은행이 채권을 가질 때 이제 규제가 적용이 되거든요. 네. 이 규제를 완화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채권을 은행이 흡수할 수 있도록 완충지를 두는 것이죠. 또 하나는 아까 조동현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빨리 진행을 하는 것, 이런 정도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다음 주 15일까지가 미국 세금 내는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 미국 투자자들이 네. 자산을 매각해서 세금을 낼 돈을 마련하는 시기다. 그래서 15일이 지나면 조금 시장의 어떤 그런 매도 압력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두 분과 함께 트럼프 발 리스크 그리고 그에 따른 시장 방향 알아봤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코너는 CEO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네, CEO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볼 크립토는 이클립스입니다. 이클립스 CEO의 BJ 채티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could you briefly introduce yourself to our viewers? Sure. It's great to be with you guys today. In terms of my background, so my name is Vijay Chetty, and I am the CEO of Eclipse Laboratories, which is the team behind the Eclipse protocol. Eclipse, in a nutshell, is the most performant layer 2 on Ethereum, and it combines the best of Solana as well as Ethereum. My background involves being in the crypto industry for close to about 10 years now. So previously to being CEO at Eclipse, I was also head of business development and growth at Uniswap, DYDX, and I was also at Ripple from 2015 to 2018. So worked with the Korean market very early on as well there. And then prior to that, I was also on Wall Street. So I come from a traditional finance background. As traditional finance and blockchain converge, do you see Eclipse playing a key role as a bridge between Web 2 and Web 3? And what specific collaboration models are you envisioning?
Yes, absolutely. I think the convergence of Web 2 and Web 3 is a huge opportunity, right? And of course, we've started to see some of that in the last 6 to 8 months or so with an acceleration of ETF approvals, more Wall Street institutions in the US and also globally coming into the asset class. So there's a lot of great strides here. And in particular, a lot of that has been around real world assets as well as tokenized assets, right, including stablecoins. And Eclipse is uniquely positioned to take advantage of it. And this comes down to the Eclipse technology itself. Eclipse is a layer 2 for Ethereum, but it uses the Solana VM for execution. So you get the speed and performance of Solana, but the liquidity and user base of Ethereum. Eclipse can really enable developers to come in and build apps at the scale that they can build in Web 2 or even beyond that. Eclipse is uniquely suited to app developers coming from Web 2 or Wall Street developers that want to build large-scale applications. It's well suited for high throughput financial applications, which includes real-world assets and stablecoins, right? And these are companies like BlackRock, Fidelity, Franklin Templeton, major asset managers who see opportunities to tokenize their funds and their assets. And so those are things that we like to see come onto Eclipse and really provide users in Web3 and a broader user base with access to these asset types that previously may have only been accessible to a few. So you've had extensive experience in financial companies. Now you're leading Eclipse. Tell us about the Eclipse project and what inspired you to start it and what are your major goals? Sure. So Eclipse, simply put, is the fastest and most performant scaling solution for Ethereum. So Eclipse is a layer 2 solution for Ethereum, and it uses the Solana VM or virtual machine for execution. So the execution layer is similar to Solana, and then it settles to Ethereum, which means that Ethereum users and assets can access applications on Eclipse and vice versa. And then Eclipse uses Celestia for data availability. So because of that, you get the fastest rollup with access to the largest user and asset base, as well as the cheapest cost of transactions thanks to Celestia. On top of that, because Eclipse is a layer 2, we can do something uniquely that the Solana layer 1 is not able to, which is to have a more limited sequencer set and for the Eclipse rollup to benefit from hardware acceleration and hardware software co-design. So with this, we can continue to accelerate the throughput and the performance of Eclipse and support scale that may even exceed what is currently possible in the Web 2 environment. So the North Star for Eclipse is to be the fastest and cheapest rollup on Ethereum. It was really about bringing the scale that you see in the broader mainstream Web 2 world, bringing that scale to Web 3, right? So right now Eclipse has the leading transaction per second metric with the peak TPS of 9,000 and sustained TPS of 3,000. So we can really support Web 2 scale with Web 3. And this is something that we feel was lacking in the industry to date. So that was really the North Star for Eclipse from day one, was how can we bring the speed of Web 2 with the user base and distribution of Web 3. So how has your experience in both traditional finance and crypto shaped Eclipse direction? Also, for those unfamiliar with SVM, why is it important, especially when Solana already leads the space? Yeah, it's a great question. So the Solana VM is the virtual machine that is used in the Solana layer 1 for execution. So it is a parallel to the EVM that exists on the Ethereum L1. And the SVM has significant advantages over the EVM, particularly the ability to support many high throughput apps at once. So you can have many apps that are seeing tremendous usage
extremely high transactions per second, and all those apps can still operate smoothly, which is something that's not possible in the EVM environment. So taking the SVM and combining that with Ethereum gives users and app developers the best of both worlds. But if you're building a layer 2 like Eclipse is, then you can have a more centralized sequencer set, which allows you to benefit much more from throughput and performance improvements. And you don't need to deprioritize performance improvements because you're managing for security. Rust is a more complex programming language, and the SVM is more complex to work with than the EVM. Solana did a good job of this with Anchor. So developer tooling is a big part of this, but we think that's something that can continue to be solved through education and awareness in terms of making the SVM and Rust more accessible. Yeah, so this would be the last question. What challenges do you foresee Eclipse facing in the future, and how are you preparing to overcome them? Yeah, it's great to see the development of these institutions and how they're coming to the space now in terms of an investment perspective, but also with creating assets and providing that asset supply. And so I think BlackRock and Fidelity are definitely just a start, right? And we'll start to see this on a more global basis. So at Eclipse, we're thinking a lot about this and talking with all these institutions to bring on that asset inventory to Eclipse, right? And because Eclipse can support this high throughput trading, because it combines the best of Solana and Ethereum, right? You can have the type of trading activity that you see on a centralized exchange like Upbit or Binance, that can happen on a decentralized exchange on Eclipse. Eclipse does not have a token just yet at this moment, but the Eclipse Foundation will be launching the ES token in the next 1 to 2 months or so. So it's something that we're excited about. And that's something that we're focused on from an institutional investor perspective, is to educate these institutions and other major asset managers on what Eclipse is, what it enables in a unique way that no other infrastructure does, and how the Eclipse token plays into that as well. So that's the third leg of what we're doing with these institutions. 네, 이렇게 오늘은 이클립스의 BJ 채티 CEO의 인사이트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코너입니다. CEO 인터뷰 코너였는데요. 그만큼 다양한 정보 여러분들 얻어가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매주마다 다른 CEO들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았다가 다시 또 좋아진 만큼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 얻어가시면 또 투자하실 때 많은 도움 되시니까요. 저희와 매주 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많은 크립토 인사이트를 좀 원하시는 분들은 방송이 끝난 후에 매일경제TV 유튜브 채널에 저희 영상, 방송 풀버전 공개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매주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10시 반 더 심도 있는 인사이트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크립토 인사이트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